자, 승계제도 이제 두 번째 스토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얻어 터진 거예요. 이미. 근데 두 번째는 얻어 터지진 않고 저지른 거예요. 저지른 사람이니까 얻어맞기 전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리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재등록 이후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업무정지 사유면 업무정지를, 등록 취소 사유면 등록 취소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정의로운 거죠. 정의란 말 뭔지 몰라요. 정의가 뭐예요? 미치겠어요. 모르겠어요. 정의가 뭔지. 아니, 한문은 그런데 정의란 게 뭔가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을 마칠 것 같아. 뭐 하면서. 아니, 근데 여기서 잘못했으니까 매매를 하고 얻어맞는 게 맞지. 그거 두 번째 스토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때릴 수 있어.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근데 때릴 적에 중간에 폐업한 기간 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때릴 적에 폐업한 사유 고려합니까? 폐업한 이유 고려해야지. 폐업한 기간 좀 감안해야 됩니까? 네. 이 일반 상식이요. 때릴 수 있는데 이건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례로 나올 때 크게 두 개로 나올 줄 아셔야 돼. 이미 이제 처음에 얻어맞았다. 첫 번째 스토리. 두 번째는 저질렀다. 이 위반행위 승계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때릴 수 있다는 것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면 때릴 때 이거 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잘못을 저질렀지만 폐업의 기간을 고려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못 때리는 수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스토리의 핵심이야. 그러면 요게 등록 취소 받을 짓이다. 그러면 요 자기가 알아서 폐업한 요 폐업 기간이 3년이 넘어가게 되면 못해 등록 취소. 자발적으로 폐업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등록 취소 받았죠.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 받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받으면 3년만 지나면 그냥 또 새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폐업을 3년 동안 했으면 이제 등록 취소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진납세야, 자진납세.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등록 취소 받을 위반행위다 그랬을 때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취소는 못하고,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받을 짓이야. 그런데 요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갔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저지른 것은 위반행위 승계 케이스는 폐업 기간이 중요해요. 폐업 기간이 중요하다고. 첫 번째 스토리는 폐업 기간은요 별 의미 없어. 첫 번째 스토리는 폐업 기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뭐 폐업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긴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고, 얻어 터진 날부터 1년 지났냐 안 지났냐 까가지고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는 폐업 기간이 중요해요. 3년 넘어가면 취소 못하고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암기해 버리셔야 돼. 폐, 3, 취. 폐, 1, 업. 원래 업무정지는 길면 6개월이에요. 그거 따르면 이거 6개월로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은 6개월이 좀 짧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영업정지 못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응용. 제가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아까 시효제도가 있었죠. 폐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이 훌쩍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려 이제 저한테. 그래요? 쉬우니까. 근데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해. 그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저한테 업무정지 할 수가 없지. 아,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짓 했을 때 자발적으로 폐업하면 1년만 지나면 되는데 폐업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해?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 선택하셔야 돼.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장사가 더럽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폐업해가지고 1년 동안만 폐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만 폐업을 해버리면 1년 있다가는 다시 또 그 업무정지를 날려버릴 수 있잖아. 이제 그거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재빨리 폐업을 해서 1년으로 줄이는 게 낫고, 장사가 막 잘 돼. 그러면 폐업을 해버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속 유지를 시켜야지. 그죠? 영업정지 언제 때릴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슬금슬금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지. 아까 COG하고 얘가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폐업한 사람이 제 근처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달이죠. 곧 1년이 끝나. 그러면 이제 다시 등록을 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할 수 있어. 그것을 구청에서 가르쳐줬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이거예요. 구청은 그거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협조적인 부동산 사장님한테나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뭘 말만 하면 말도 안 들어먹고 따지긴 하고 이런 사장님이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걸 문의하잖아.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지 당연히. 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그래서 제 근처에서 본 거예요. 제 주변에서 딱 본 거예요. 딱. 어떤 사장님은 너무 그 악명이 높아.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냥 막 혀를 내두더라고. 너무 잘해줘. 그럼 구청에서 그 사장님한테도 잘해줘. 그래서 구청하고 막 소통을 많이 하거든. 자, 이거 등록 취소는 어떨까요? 등록 취소 해봐. 이것도 해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5년 지났어. 5년 지난 뒤에 관청이 저한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면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할 수 있어. 왜냐면 시효가 없으니까. 그런데 폐업을 하면 3년만 지나면 끝이야 이제. 그쵸? 그래서 시효제도하고 여기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폐업 기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하셨나 몰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문제 들어가요. 뭐냐? 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그런데 폐업하고 2년 동안 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으니까 재등록이 된 뒤에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정의에 맞아. 근데 이게 폐사함치니까 3년 넘었으면 또 못할 건데 2년밖에 안 됐으니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 몇 년 동안 결격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2년 동안 장사 안 했죠. 그러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줘야지. 빼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요 1년만 지나면 결격사에서 벗어나지. 자진 납세한 2년이 있기 때문인 거지. 이게 합리적이지. 그죠? 이게 마무리야. 그래서 요것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승계와 관련해서 나오는 건 사례든 뭐 지문 문제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문제 봐봐요. 이제 3번.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폐업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폐업기간에 지금 1년 넘었죠. 폐일업이죠. 업무정지 못 때리죠. 이런 걸 지금은 이제 사례 문제로 낸다고. 옛날에는 처음에는 지문 문제 냈다가. 자,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로 개공이 확인설명서 안 주면 어떤 사유가 돼요? 확인설명서 교부 안 한 것은 업무정지. 확인설명을 잘못한 것은 500관. 업무정지 사유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이 말은 뭐예요? 업무정지를 받았네. 그쵸? 어디 터졌죠? 효과 나왔죠 지금. 그때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쓴 게? 1년간 쓴 거지. 효, 처, 일승. 순서를 못 바꾸기 때문에 효, 처, 일승이라고 암기하는 거예요. 지문 문제 나오면. 3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3년 넘어간 거예요. 폐업기간이. 그러면 등록 취소를 결국에서는 뭐예요? 못하게 되지. X죠. 3번. 4번.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게시 안 한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폐업 전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과는 과태료 받았네 받았어. 전과 생긴 거예요 지금. 그 과태료 받은 효과는 누적이 되겠죠. 그때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 동안 쓴 게? 1년 동안 쓴 게. 이거 맞지. 5번. 재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의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어떻게 해요? 고려해야 되겠다. 폐업 기간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하고 이것저것 고려해야 되겠다. 그 뜻이죠 지금. 오케이. 됐어요. 자, 협회에 가보도록 합니다. 협회. 협회 저기 뭡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교재 보면서 중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5페이지 보시고 공인중개사협회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첫 줄 보시면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105페이지.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협회요? 개공. 첫 줄에 개공 나오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부칙 개공 누군지 아시죠? 복덕방 할아버지는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예외적으로 법에서 포함시켜놔서 그래요. 둘째 줄에 보면 가로 안에 나오죠?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조문 때문에 부칙개공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 2번. 협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개공 사장님들. 그래서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다. 성격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조문을 갖다 써먹는다.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가 4단계예요. 4단계. 그 4단계를 정관 작성, 장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인데, 자, 4단계인데 그 중에서 정관을 만들 때 발기인 숫자는 몇 명 이상이에요? 300명 이상이지. 숫자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창립총회 때 참석할 회원 숫자는 그 배인 6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창립총회 때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서울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도 출신은 20명 이상. 그 숫자 물어봐요. 숫자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회를 설립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내주죠. 인가 받아서 협회를 만들어지는데 요거 국장의 인가입니다. 인가. 협회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는 겁니까? 허가를 받는 겁니까? 인가. 그런 거 물어봐요. 예? 시험 문제 내는 게 그런 용어 같은 거 물어보고. 자,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협회 조직에서요. 제일 위에 회색 바탕 박스 볼게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를, 시공구에다 지회를 둘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서울시 지부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두는 거예요? 서울시 지부는 서울시. 부산광역시 지부는 부산광역시에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은평구 지회죠. 은평구 지회는 어디에 두는 거? 은평구에다가. 그래서 아니 이게 쉬워요. 쉬워. 보면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지금 지부는 시도 여기다가 둘 수 있고 지회는 시군구에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지부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X. 지회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 둘 수 있다. X. 그런 거 나온다고. 지부는 시도, 지회는 시군구. 밑에 가로 2번 가보세요. 만약에 서울시 지부를 설치했어. 그럼 어디 가서 신고? 서울시청. 은평구 지회를 설치했어. 어디 가서 설치 신고? 가로 2번. 은평구청. 여기가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등록관청.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문제를 내요. 여기는 조직에서는 이거 핵심. 그런데 이걸 암기할 게 아니고 요거 기억하면 끝이에요. 서울시 지부 은평구지. 구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시군구. 서울시 할 때 시는 큰 시를 얘기해요. 여기도 시가 나오고 여기도 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이거 얘기하는 거. 큰 시를 얘기하고 여기는 조그만 시, 의정부시, 뭐 하남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지부는 시도에다가, 은평구지회는 시군구에다가 둘 수 있다. 은평구지회,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 기억해야 돼. 요 연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래, 여기서 요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다 둬야 돼? 아무데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이때는 식으로 나오면 X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협회 업무가 나오죠.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 하나가 고유 업무, 본래 업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수탁 업무가 있죠. 수탁 업무. 바로 이번에 수탁 업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 가로 2번에 있는 수탁 업무 위주로 보셔야 돼. 수탁 업무에 해당되는 건 원래 협회 일이 아니야. 근데 협회에서 떠맡아서 막 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거예요. 이거 협회 일이 아닌데 왜 협회가 맡아서 해 이거? 왜 그래요? 돈이 돼 돈. 돈이 돼서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런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갖다가 협회 본래 업무다 고유 업무다 그러면 땡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이 부분에서는. 본래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본래 업무 중에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을 찾아가셔야 돼. 부동산 정보 제공이 밑줄 그어져 있죠. 그래서 협회가 거래정보망 사업자예요.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것은 부동산 정보 제공을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그러면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생각나야 돼. 그 한방 사이트가 정보망이에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동그라미 5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최근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게 부동산 정보 제공은 중개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앞쪽에 4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6페이지. 앞쪽에 가서 46페이지. 오래전에 공부한 거죠. 46페이지가 뭐예요? 중개법인 업무죠. 중개법인 업무가 7가지가 막 써져 있죠. 그 중에 5번이 뭐예요?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경영기법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게 중개법인 업무죠. 근데 이러한 중개법인 업무에는 그 어디에도 그 오른쪽에 있지만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죠. 부동산 정보 제공이 없으니까 협회는 정보망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지요. 출제가 유력하단 말이에요. 다음 중 중개법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정보 제공. 출제 영순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정보 제공은 누구의 업무? 협회 업무란 말이에요. 중개법인 업무가 아니고. 이걸 구별 못하면 시험장에 가시면 안 돼. 예? 자, 다시 오십니다. 저기 105페이지. 106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협회 업무 중에서 아까 본래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5번 봤죠?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6번 공제사업이죠. 협회는 공제사업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이 공제사업은 협회 본래 업무에 들어가는 거 본래 업무. 이러한 공제사업은 협회 본래 업무에 들어가는데 어때요? 본래 업무에 들어가는데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라고. 우기셔야 돼. 돈이 많이 들어오긴 한데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게요? 아니 우리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쟁여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데 쓰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영리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가로 1번에 동그라미 6번이에요. 공제사업. 그래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오른쪽 가시면 조문이 잔뜩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별표가 3개 돼 있단 말입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자, 먼저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가로 2번에 보면 공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공제 규정이 가로 2번에 나와 있고 약관입니다. 필요한데 이 공제 약관은 누가 만들게 해요? 공제사업이 뭔지 아시죠? 협회 회원들한테 돈을 한 20만 원씩 모아놔요. 그럼 큰 돈이 생겼죠. 그런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가 사고 당한 피해자가 생기면 그분들한테 보험금 주듯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그러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개업 사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공제사업이지. 보험의 일종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게 공제약관, 보험약관이 필요한데 요건 협회가 만듭니다. 스스로. 그러면 협회가 공제규정 만들면 협회한테 유리하게 만들 거죠? 뻔하죠. 뭐 그거. 말이 필요 없어요. 응?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지. 그래서 공제규정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으라? 승인. 국장이 이제 저 검사 맡아주는 거야. 응? 그래서 공제약관 조문 중에 이상한 거 싹싹싹 빨간 펜으로 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감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공제료 수입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막 45, 55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돈을 갖다가 다 전부 다 투자해버리게 되면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줄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돈을 적립하게 합니다. 이게 적립비율이에요. 그거 공제약관에다가 적립비율을 10%, 뭐 20%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 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요구하는 선이 공제료로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상입니까? 이내입니까? 저는 그 마지막을 좀 주목합니다. 이내 그러시면 안 돼. 이상해야 돼. 100분의 10이라는 숫자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끄트머리가 중요해. 100분의 10 이내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상 그러셔야 돼. 이상. 그래서 그 이상을 갖다가 형광펜 딱 칠해놓으시고 볼 때마다 그냥 흐뭇해 하셔야 돼. 아, 이거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책임 준비금을 이렇게 쌓아두는데 그때 다 사고 난 건 아니니까 계속 누적돼서 적립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 지급하는 돈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도 바보지. 그래서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함부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또 회장이 또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책임 준비금이 누적됐을 때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고 싶다 그러면 누구의 허락을 맡으라.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이게 가로 3번이지. 그러니까 앞에 공제 규정을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승인받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고 싶다고 해도 그때도 국장이 뭐예요?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책 승인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적에 승인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도 뭐예요? 승인. 승인 나오면 누구의 승인이에요? 국장의 승인입니다. 우리 법에서 승인 나오면 100% 국장이에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좀 의미가 있냐면 승인사항인데 이거 인가 받는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이다. 그래서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이렇게. 승인은 국장. 이걸 혹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그래도 틀리겠죠? 금감원장이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국장의 승인입니다. 금감원장 아니고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재무 건전성 기준이라고 된 거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지급 여력 비율 나온 거 있죠. 그거 시험에 한번 나왔죠.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100 이상. 그래서 빵빵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빵빵 100분의 100 이상이니까 빵빵 집안이 빵빵하다 여력이 있다 빵빵하다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아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하고 다르죠. 여기는 빵빵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안이 빵빵한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착해 보이고 그렇게 수수했던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윤희예요. 최윤희 수영선수. 그 최윤희 수영선수는 제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봤어. 식당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 구내식당 가면 볶음밥이 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볶음밥을 이렇게 하나 더 시키면 크게 하나 퍼줘. 이렇게 다 먹고 가서 조금 더 주세요 아줌마한테 하잖아. 그 아줌마가 한 번 더 퍼줘. 그럼 2그릇을 먹는 거야. 조금 퍼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퍼줘. 이렇게. 근데 앞에서 그걸 먹고 있더라고. 구내식당에서. 처음에는 누군가 했어. 그런데 옷도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수수하게 입고 그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좀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야. 체구도 작고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좀 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티를 내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 집 부자야 이렇게. 예. 그런 티를 냈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제가 실명을 얘기 못 하겠는데 실명은 얘기 못 하고 그냥 이니셜만 얘기하면 뭔데 이제 끝에 자리 얘기하면 또 다 알아버리니까 아나운서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재벌을 하고 회장이랑 결혼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알라고 그러지 마. 아니 수업에서 강당에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화려하게 해오니까 애들이 다 수업을 안 들어. 걔만 쳐다봐. 걔 이제 유명하잖아. 뭐 아나운서 돼가지고 막 TV 나오고 그러니까 유명해가지고 애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옷이 화려한 게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술집 여자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장땡땡이라고 있어.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좋아.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또 백땡땡이라고 있어서 거기도 그냥 화려의 극치야. 그러니까 학교 학생이 아니고 술집 여자가 왔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술집 당하는 여자인 줄 안돼요. 응? 너무 화려하게 막 진하게 막 이렇게 화장하고 오니까 외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 저는 이거예요. 저 사람들 다 술집 나가냐고 그런 얘기 한다고. 우리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야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 얘기하면 여학생들이 저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취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김혜자 선생님. 졸업식 때 왔는데 졸업식 때 누가 얼굴 아는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도 작은데 김혜자 선생님은 더 작아. 근데 진짜 얼굴이 이만해. 그리고 막 그 인상도 좋고. 근데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우리 이제 사진 찍고 있는데 졸업식 날.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냐면 자기 따님이 그때 졸업을 같이 했나 봐. 그래서 무슨 학과 졸업식 어디서 해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제가 알게 뭐야 그걸.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 한 4명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제. 사진도 찍었어. 사진을 찾아서 딱 증거로 제시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김혜자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다. 그랬어. 자, 여기 100분의 10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뒤에 가시면 108페이지 갑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그죠? 운영위원회인데,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별표 3개 돼 있죠. 이러한 운영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어디에다 둔다? 국토부에 둔다? 협회에 둔다? 협회. 형광펜, 별표, 동글뱅이 다 쳐야 돼. 아니 협회에다가 그래야지. 협회에다 둔다. 협회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협회. 그리고 옆에다가 국토부 X.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협회 내부 감시기구예요. 내부. 그래서 이걸 낼 때 국토부에 둔다라고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토부 아니고 어디? 협회. 그래서 협회 내부 감시 기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감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외부 감시 기구가 그래도 나아. 내부에서 감시해라 그러니까 내부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원찮지. 그래서 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감시할 사람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눈초리가 많아야 돼. 만약에 운영위원이 한 4명이야. 그럼 아마 구워 삶아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감시를 못하게. 근데 19명이나 됐다.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삶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 그래서 19명 이내 숫자 많고 성별 고려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건 여성분들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런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뭐 술해죄, 뇌물죄, 이 거리가 멀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몰라. 그건 이제 그 뭐 조물주의 그런 뭐 그건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런 범죄에서 청렴해요, 여성분들이. 우리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만약에 막 술해죄로 막 이렇게 수갑 차고 막 이렇게 가는 거 보셨어요? 최순실 빼고? 그걸 못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장영자. 그건 자영자는 이제 사기죄니까 좀 틀리지. 직무 관련 범죄 이런 것들, 뇌물죄. 그런 건 잘 없어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여성분을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잘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철저하게. 감시의 달인들이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박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운영위원 자격 있는 사람을 쭉 써놨는데 공무원 한 명도 껴줍니다, 기억번에.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를 묶으셔야 돼. 니은번, 디귿번. 묶으시면 협회 출신들이야. 그래서 협회 회장은 운영위원 되는 거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협회 임원 중에 일부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번은 협회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이 다 들어간 거 아니고 일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번에 가면 외부 전문가가 쫙 있어요. 외부 전문가. 근데 가나 다라마 이렇게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다번에 있는 금융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는 직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급 이상 높은 임직원, 그러니까 임원들 급에 해당하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직으로 그 금융기관에 임원했던 사람들 또는 현직 임원인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운영위원 자격으로 인정해줘. 여기 특징은 전직도 된다는 거예요. 전직도. 현직도 되고. 마하번에 보면 소비에 밑줄을 그어져 있어. 소비 전문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소비자 보호원 이쪽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또 여기도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임원 이상. 그런 사람들은 여기 마하번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위원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은 안 껴줘. 그래서 마하번 앞에다 전직 X라고 써두셔. 그러니까 소비에 동그라미 치시고, 소비 전문가는 전직은 안 쳐줘. 현직만 쳐주는 거야. 금융 전문가는 전직, 현직 다 돼. 그 차이점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B번 보시면 협회 출신은, 협회 관련자는 이게 감시하는 거잖아.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협회 내부에 두는 것도 좀 시원찮은데 지금. 그때 보면 협회 출신들이 다수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협회 출신이 한 50% 넘게 차지해봐. 그러면 감시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 협회 관련자는 전체 운영위원 중에서 3분의 1 미만 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미만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 그거 중요합니다. 가로 B번.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에요.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돼요? 국토부 1차관이 돼요? 누가 돼요? 협회 회장이 돼요? 아니, 그런 거 없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어. 호선이 뭐냐? 반장선거예요, 반장선거. 자, 위원장 누가 하면 좋겠냐? 그래서 추천을 받고 추천에 올라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투표해가지고 1등짜리를 위원장 안 치고 또 부위원장 뽑읍시다 해가지고 또 추천 받고,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또 다투표자 순으로 해가지고 부위원장 뽑고, 반장 부반장 선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의미가 틀려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있는데 국토부 1차관이야. 그럼 부위원장이 없어. 거기는 지명위원이 대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반장 부반장이 있고 호선한다고 한다는 건 반장 부반장 선거를 떠올리셔야 돼. 호선이 뭐라고요? 반장 부반장 선거예요. 거기서는 부반장도 호선이야. 부위원장이 부반장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근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 거기는 법에서 딱 정해졌죠. 국토부 1차관 위원장 끝.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임기 몇 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나요? 네, 딱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중간에 보궐로 위원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새로 2년을 채우는 게 아니야, 절대. 남은 기간만 채우니까 언제 위원이 됐든 간에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 밑에 보시면
거기 보면 가로 B번에요.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를 열 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요. 재적이 뭔지 아시겠죠? 현재 스코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아까 운영위원은 19명 이내죠. 근데 재적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은 10명이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 재적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은 7명이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 19명 이내니까. 그럼 현재 재적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재적은 10명이다. 그러면 회의를 개의하려면 10명 중에 몇 명이 출석해야 돼? 5명 갖고 안 되고 6명. 과반수라고 하는 건 반 넘어가는 거죠. 6명이 와야 돼. 6명. 그래야 어떻게 껴주는 거지. 6명 와야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안건을 토의한 뒤에 안건을 의결해서 통과시키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출석 과반수 위원들의 출석 위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럼 6명 왔다 그랬지 아까. 그 6명 중에 3명이 찬성표를 던졌어. 3명은 반대고. 그러면 통과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과반수는 반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이 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려면 의결해서 통과시키려면 찬성표가요 과반수가 나와야 돼. 근데 어떤 거 기준이에요? 재적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 과반수.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의결하려면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의결이야. 그래서 의결에 대해서 통과되려면 치자가 2번 들어가요.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라고요. 근데 위에 회의를 열 때는 어때요? 개의할 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이라. 그럼 출석이 한번 나오긴 해요. 치자가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요. 치자가 2번 나와야 의결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가로 6번에 운영실적 공시라고 된 거 나오시죠. 예, 그래서 협회는 있잖아요. 공제료로 큰 돈이 들어와. 그거 투명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매년 공제료 얼마 들어왔고 또 사고 나서 얼마 지급했고 투자해서 얼마 이익 받고 얼마 손해받고 공표해야 돼. 예, 우리 저 신문들도 가끔 보면은 무슨 일반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손익계산서 대체적표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공표하는 거 보이시죠? 협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도 일간신문이나 협회 신문에다가 그걸 올리게 공표하게 돼 있다. 핵심은 셋째 줄 보면 이러한 운용 실적은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부터 언제까지 공시하시라. 3개월 내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피에다가 게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3개월을 물어봐요. 3개월. 예, 그래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거고 가로 7번을 별표 치셔야 돼. 가로 7번. 가로 7번이 뭐냐 그러면 검사인데 이 검사는 회계장부 검사예요. 누가 하게 되냐면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하게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야. 거기 보면 누구의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한해서만 우리 금감원장이 가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번에 지금 금융감독원의 원장 된 사람이 검사가 됐어요. 근데 그 검사는 그 사람 검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야. 회계사.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회계사 자격증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장 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갖다 꽂아놓은 건 아니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고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금융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이제 금감원장이 됐는데 금감원장은 금융계로 치면 경찰이야. 경찰.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죠? 만나봤죠? 너 어떻게 무서운 거 어떻게 알아? 영업을 했어요? 예. 거기 검사 나온다 그러면 벌벌 떨어요. 어쨌든 다 털리거든 그거. 자, 그래서 금감원장이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뭐 할 때 나오느냐? 회계정보 갖고 와 할 때 나와. 지금 조사 검사할 때 나온다. 가로 7번 별표하셨죠? 그리고 가로 8번과 가로 9번을 묶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쭉 나오는데 개선 명령은 그러니까 우리 저 금감원장이 장부 갖고 와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회계처리를 잘못했네. 투자를 잘못했네. 그런 게 막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르겠어?
국장한테 일르죠. 국장은 그거 이제 통보 받으면 어떻게 해, 이제 제대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협회한테 뭐라 그래? 거기 지금 임원 중에 A라는 임원이 비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 이렇게 하고. 당신 왜 거기다 투자했어? 빨리 회수해 이렇게.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 싹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싹? 국장이. 다시 가로 8번과 가로 9번 묶으시라고 그랬죠? 제목 보시면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해임 요구를 싹 누가 해요? 국장이. 그런데 시험에서는 방울소리가 들리려고 그래 지금. 시험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징계해임 요구 한다라고 나올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나올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XX 출제 영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로 8번과 가로 9번을 묶어놓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 어디게요?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 어디에요? 어디?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 어디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협회다 그러면 협회는 가만히 보면 협회가 딱 있으면 감시하는 데는 국장이야. 국장이 감시하는. 근데 포인트가 협회 하부 조직인 지부나 지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지부, 은평구 지회가 있어. 그러면 서울시 지부나 은평구 지회는 누가 감시하냐 말이지. 서울시 지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은평구 지회는 은평구청장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부나 지회도 온통 누가 감시해? 국장이. 그 첫 줄이야 그게 첫 줄. 그러니까 동그라미 칠 것은 협회 동그라미, 지부 동그라미, 지회 동그라미. 형광펜 칠할 것은 제일 앞에 있는 국장. 국장은 요 세 군데를 다 감시해.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내는 사람은 자 지부는 시도지사가 지도 감독한다 나올 거예요. X. 지회는 등록관청이 감독한다고 나오면 X. 근데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하지. 그건 동그라미.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신고하죠. 그건 동그라미. 설치했을 때 신고는 거기다 하는데 설치한 뒤에 감독은 전부 다 누가 해? 국장이 하는 거지. 구별해 두셔야지. 그것도 딱 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협회가요 총회에서 이러기로 했다 저러기로 했다 이렇게 의견하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국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요. 지체 없이. 왜 보고하라고 그럴까? 왜 보고하라고 그럴 것 같아? 그치. 하지 마라 하려고. 뭐야 이거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감독권 행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언제까지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어? 언제까지? 지체 없이는 물어봐 시험에서는. 뭐 5일 내, 뭐 10일 내, 뭐 15일 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뭐가 맞아요? 지체 없이 보고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보칙. 보칙에서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112페이지 가보세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작년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33회 때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명이야. 원래는 3명밖에 없었는데 2명이 추가됐어요. 암기 어떻게 하냐면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이거요. 다시 한번.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겨. 이렇게 한 거야.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이렇게. 양이 뭘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자, 받은 자. 요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50조. 50만원. 형량은 1항 일반이에요. 부는 뭘까요? 부정 등록자. 부정 등록자인데 어떻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등록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그랬죠? 3학년 3반입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다 그러면 3학년 3반. 주로 요 세 사람이 포상금이 걸리는 사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추가된 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거예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기 때문에 이때는 형량이 세죠.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학년 일반이에요. 이런 사람을 개공도 아닌데 광고하는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50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현상금 걸린 사람들이 현상금 걸린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5명.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벽에 막 붙어 있잖아요. 현상금 해가지고 강도살인 30년 뭐 이런 거 하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똑같아. 양부모 아닌교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교란행위죠. 교란행위. 거래질서 교란행위 몇 가지예요 이거? 7가지죠? 7가지 지금 다 암기해 볼까요? 근데 교란행위는 전부 다 3학년 3반짜리들이에요. 자 해보면 교란행위는 가만히 보면 크게 두 덩어리죠.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앞쪽에 나와 있는 시세 조작하는 단체. 우리 지난주에 저기 금쟁이 할 때도 나왔던 거죠 이거? 복습하고 이따 또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거죠. 시세 조작했다. 아니 9억짜리인데 가짜 내세워서 10억짜리 계약서 쓰고 실거래가 사이트에 10억 올리고 계약서 찢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손님이 와가지고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10억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공짜로 그렇게 해줄까요? 돈 받아가면서 해줄까요? 사장님이. 거기까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걸리는 거야. 시세 조작이에요. 시세 조작. 생기는 게 없는데 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시세 조작 이렇게. 그 다음에 단체라고 나오죠. 개공의 단체. 담합하는 거죠. 담합하는 게 두 가지 형태. 특정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제한한다.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비회원하고 공동중개를 제한을 둔다. 비회원하고 공동중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왕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개공의 단체가 담합하는 거죠. 응? 교란행위. 전부 다 3학년 3반. 자, 요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 방해인데 이건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개공. 그럼 누구든지라고 돼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분여회다. 분여회에서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업 방해가 5가지죠. 특, 높이 뛰는 방 이런 뜻이죠. 특정한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분여회에서 하는 소리야. 특정한 사장님 협조적이니까 거기만 내놓자 우리. 특정한 사장님은 비협조적이니까 거기는 절대 내놓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사장님들 분여회에서 하는 소리.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9억이 무슨 이게 웬 말입니까? 10억 이상 광고해 주세요.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분여회에서 내부 단속에 또 들어가. 회원님들 우리 절대 10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9억이 웬 말입니까?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아요. 팔지 말아요. 이거. 이하로는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방자는 뭐예요? 광고 방해죄. 이 광고 방해 놓는 행위는 분여회에서 할 텐데 그 상대방은 여기 비협조적인 사장님이요.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 물건 내놓지 맙시다. 이것만 해갖고는 분이 안 풀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꿋꿋하게 그냥 열심히 막 물건 올리고 막 일하고 있어. 그러면 꼴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분여회에서 뭐라 그래? 이 사장님에 대해서 그 물건 광고 올린 거에 대해서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광고 올렸던 건 막 싹 확인되기 전에 다 내려놔야 돼 또. 그랬다가 또 다시 또 확인되고 나서 올리면 또 허위 매물 신고 들어가게 되면 또 내려야 되고 올리기 바쁘게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광고 방해죄. 누가 주로 해요? 분여회에서 총무님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죠. 교란행위죠. 3학년 3반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요런 그 분여회가 있다 그러면 누가 신고 고발하겠어? 보나마나. 여기시 요 차별당한 요 부동산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르겠지. 그러면 포상금 5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 이게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교 이렇게 다시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닙니까? 포상금은 양부모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 포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교. 그죠? 꼭 알아두시고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지급 조건. 포상금 언제 주냐면요. 이런 5가지 불에 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관청에 가서 신고 고발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신고나 고발 들어갔어요. 구청 가서 신고, 경찰서 가서 고발, 신고센터, 이거 좀 이따 나와요. 이런 데 가서 신고 고발을 하면 검사가 뭘 하냐면 검사가 수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죄를 인정하죠. 만약에 죄를 인정하면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소라고 하는데 재판으로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검사가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검사가 죄를 인정했지만 봐주는 수가 있어. 검사가 불쌍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소 제기하는 걸 기소인데 기소를 미뤄놔.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판사가 봐주는 거예요. 그건 검사가 봐주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기소유예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봐주는 거예요. 검사의 권한이 더 막강한 겁니다. 판사 여기 판사가 나오잖아 지금. 판사는 여기 재판 넘어왔을 때 이 사람 좀 봐줘야 되겠다 하면 선고유예야. 응? 그 다음에 또 집행유예라고. 응. 물론 죄가 없으면 무죄를 때리겠지만 대부분 유죄 나요. 넘어오면. 이 판사 여기서는 넘어온 걸 갖고 이제 유무죄 결정을 하는데 뭐 영향력을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검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소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죄가 없어도 기소하면 재판받아야 돼. 몇 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검사의 권한이 훨씬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실 일 있으면 검사를 해야지 판사하고 앉아있어. 판사는 조물액이야 이거. 아무 힘도 없어요. 법정에서 하는 거 보세요. 막 판사한테 대들어요 검사들이. 검사 꼼짝 못해요. 예, 판사들 비리 캐가지고 저번에 옛날 그 최순실 때 판사들 그 기소했잖아요. 지금 다 무죄 났지만은 자기들이 재판하니까 뭐 무죄지. 근데 검사가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진짜 기소할 의사가 있었는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판사도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누가 더 힘이 세? 검사가 더 훨씬 더 힘이 세지. 잘 보여야 돼 검사한테. 그래야 빠져나와. 이게 일이 안 가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잖아. 죄가 있어도 무혐의 처분하면 처벌 안 받아요. 검사가 돼야 됩니다.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돼야 돼. 무혐의 처분. 그러면 보상금 안 줍니다.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은. 네. 근데 뭐가 있냐면 기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딱 나타나. 그래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하는데 판사가 보니까 죄가 없어. 무죄 판결 났어. 판자 나왔죠 여기. 무죄 판결 났어. 그러면 포상금을 요때 받았을 텐데 이 받은 포상금을 갖다가 무죄 났으니까 그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기소한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때 요 포상금 받았던 거 토해내냐고. 토해내기는커녕 꿀꺽 삼켜요. 그러니까 무죄 나면 삼킨다고 포상금을.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포상 못 받아. 처분이란 말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관청.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아니면 사법부 소속이에요? 다시. 검사는 행정부,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 대법원장 밑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있어요? 행정부 밑에 있어요? 검사는. 그러니까 요상하죠. 검사는 행정부 밑에 있는데 대통령 밑에 있는데 하는 일은 법정에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저 판사들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행정공무원이에요. 검사도. 그래서 이 처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판사는 아니에요. 이건 사법부 쪽이니까 뭐예요? 판결 이렇게 판결 이렇게 되는 거지. 판사는 사법부 쪽이지. 이거. 검사가 이거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행정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사법적인 성격을 띠지만 무혐의 처분. 요걸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셔. 다시 무혐의 처분 그러면요 죄가 없다. 무죄 판결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엎질러졌어. 포상금 나갔죠 지금. 토해내라고 안 그래 이거. 그래서 무죄 판결 났을 때는 포상금 챙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로 2번에 있어. 가로 2번에. 가로 2번 내용을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보고 시도록 할게요. 밑에까지 보고 금방 다 끝나요. 자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했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X죠? 왜 그래요? 얘가 있잖아 얘가. 응. 자 다시 포상금은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줄 때 줘. 기소유예가 되면 기소돼서 재판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기소유예니까. 그러나 죄가 있다고 인정한 거 이것도 줘요.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조건은 두 개입니다. 기소 아니면 기소유예. 이거 기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소 아니면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안 나오고 포상금 안 주고. 예.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에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 50입죠. 50만 원 줘요. 그런데 누가 주냐면 구청에서 주거든. 구청이 돈이 또 모자랄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게끔 법이 돼 있어요. 얼마까지 보조할 수 있냐면 100분의 50 이내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50%까지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포상금은 50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고 50%까지 국고보조고.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만 포상금은 어디서 타요? 등록관청에서 타요. 자 보세요. 신고나 고발을 해갖고 검사가 죄를 인정했을 때 포상금을 타는 거야. 그러면 신고 고발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많어. 구청 가도 되고 경찰서 가도 되고 검찰청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고센터 가도 돼. 이건 좀 이따 나온 거고. 근데 막상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디 가야 돼? 등록관청 가야 돼.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 제출?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제출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신고센터에 제출한다고 하면 안 돼. 포상금은 직접 주는 데는 어디냐면 등록관청밖에 없어요. 구청에는 돈이 있어. 그래도 구청 돈을 집행하잖아요. 뭐 보면 최근에 보니까 또 무슨 뭐 그 급격한 뭐 금리 인상인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 좀 힘든 사람들한테 뭐 또 돈 주는 게 있던데요. 플랜카드 붙이던데. 그러니까 구청은 돈이 있어. 어쨌든 경찰서 돈 있어요? 경찰서 돈 있냐고. 잘 모르겠어요. 없어 거기. 경찰서에서 제일 많은 건 수갑이야. 수갑. 그 다음에 신고센터 이게 저기 한국감정원이야. 그 돈 있는 데 아니잖아. 여기밖에 돈 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로 3번에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가서 달라고 그러고 지급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주죠? 한 달 내 포상금을 주는 거다. 이거 1개월도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볼게요. 가로 4번은 이거지. 여러 명이 신고 고발한 거예요. 여러 명이. 예?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다.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을 때. 갑이라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 신고 고발하면 50만 원 받아. 근데 신고 고발을 을하고 병이 같이 했어. 같이. 그러면 을도 50만 원, 병도 50만 원 이렇게 줄까요? 아니지. 이게 한 건이니까 이거 50만 원밖에 안 나와 돈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원칙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25만 원씩?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으면 합의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을은 30 가져가기로 하고 여기는 20만 원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의 각서 같은 게 들어가면 나라에서 그렇게 줘요. 구청에서. 그런데 같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을 수도 있죠. 그럼 보상금 이 사람도 50 주고 따로 했으니까 이 사람도 50 주고 그러면 줄 돈이 없어.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50만 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서 1등짜리만 50만 원 몰아주는 거예요. 2등은 필요 없어. 1등짜리 50만 주고 2등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보면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는 얘기는 요게 한 건, 요 사람도 한 건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 이거지. 그래서 2건 나오면 뒤가 어떤 말이 와야 돼요? 최초 이렇게. 자 쉬겠습니다.